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수중사진 찍는 프리다이빙 강사 웅쌤입니다. 오늘은 미야코지마 투어 중에 가장 기대했던 야비지 투어입니다. 업체는 원브레스 이라부 유주루상 보트를 이용했고요. 미야코지마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야비지가 미쳤답니다. 뭔가 그 만물 야비지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야비지 투어 하는 거 말고도 이 다음날 내일도 바로 야비지 투어를 한 번 더 들어가요. 포인트가 각각 다른데 오늘 들어가는 포인트는 산호 있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난파선도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난파선 갔었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점심 그 얕은 데 갔었고, 그 다음에 산호 한 번 더 보고 바로 왔습니다. 이번 야비지 투어는 수중사진 찍으시는 준치 강사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포인트들 안내해 주시기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영상 한번 보실 건데요. 지형들이 야비지 또한 지형들이 정말 예쁩니다. 물색도 예쁘고요. 그리고 프리다이버가 많을 경우에는 프리다이버들이 잘 놀 수 있는 조금 수심이 있는 데로 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산호 정말 많습니다. 사실 BGM이 심심해서 뭐 노래라도 깔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바닷소리 이렇게 콕 하는 그 바닷소리도 좋고 해서 그냥 노래는 안 깔고 영상만 돌릴 건데요. 요런 길목 같은 포인트들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실지 영상 보시면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다의 경우에는 뭐 가는 날마다 항상 날씨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조금 난이도가 쉬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수심도 좀 깊고 해서 난이도가 높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야비지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날씨 상황에 따라서 뭐 조수 간만의 차, 물때에 따라서 포인트 선정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물때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출발 시간도 날마다 똑같진 않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얕은 수심인데 100파 치는 타이밍이 있어요. 저기에서 같이 100파를 등에 등지고 하면은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나 카메라 들고도 여유 있는 준치 형. 다녀본 나라마다 각각의 매력이 달라요. 근데 확실히 미야코지마는 정말 투명한 시야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이 제거 수중 카메라 위에다가 올려서 촬영한 그 액션캠 에이스 프로로 촬영한 액션캠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좀 선명한 사진이나 선명한 영상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빛을 등지고 찍는 사람이 빛을 등지고 찍으시면은 빛번짐 없이 선명한 영상을 아마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근데 그게 항상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부력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상승할 때 그냥 슝 하고 대포같이 올라가 버리시는데, 사실 사진이 제일 이쁘게 나오는 순간들은 하강할 때랑 상승할 때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핀을 크게 무릎 굽히지 않고 크게 차면서 내려가시고 천천히 내려가시고, 올라올 때도 최대한 천천히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산호가 너무 이쁘죠. 꽁쌤은 이제 투어를 하도 많이 같이 다녀가지고 알아서 잘 카메라 들이대면 잘합니다. 점점 포즈 고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긴 하죠. 너무 빨라. 조금만 더, 좀 더 천천히. 지형이 너무 이쁘니까 사실 이렇게 사진 찍다가도 사람 찍다가도 요 산호만 계속 찍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심이 얕은 곳들도 있잖아요. 너무 얕은 곳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는 거는 산호 밟고 서 있거나 산호 밟으면 안 돼요. 아시죠? 제가 매번 영상마다 일부러 산호 밟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야비지 투어 첫 번째 방문한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동. 원브레스 이라부 그 포트에 보면 이렇게 바켓스가 하나씩 있는데 저기에다가 개인 용품들 넣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간다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난파선이었습니다. 난파선 규모가 지금 영상에는 얼만큼이나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이상 컸어요. 뭔가 난파선이다 보니까 무거운 분위기도 있고, 여기 난파선 이렇게 수심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펀다이빙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저희가 타고 온 보트 있죠. 보트가 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오실 때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비치 다이빙에서는 산호 밟지 말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에서는 상승하실 때 항상 위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특히 바다 안 가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꼭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의를 줘도. 그러니까 이제 보팅 투어 나가실 때 꼭 참고하세요. 지금 보면은 껑쌤이 다이나믹으로 가고 있죠. 한참을 가요. 한참을. 여기가 한 10m 정도 나왔었을 거예요. 10m 나왔나? 그 정도 수심이 나왔었고, 선명하게 찍히고 싶으면은 찍히는 사람이, 아니 사진을 찍는 사람이 빛을 등지고 찍으면은 빛 번짐 없이 선명한 사진, 올라갈 때는 상승할 때는 항상 위에 한번 체크하고 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영상들 보니까 그 난파선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배도 있긴 하던데 저는 아직 그런 배는 못 가봤어요. 천천히, 그렇죠, 부력 맞춰서 포즈 취할 때는 한번 포즈 취하고 살짝 올라가서 또 취하고. 보통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난파선은 정말 막 20 몇 미터, 30m 막 이렇게 있으니까 프리다이버들이 이런 난파선 포인트를 가는 게, 구경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 야비지 포인트에 프리다이버들도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는 정도 수심, 한 10m, 10 몇 미터 이 정도에 있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물뱀 조심, 물뱀 조심. 지금도 보면 상승할 때 위에 배가 있죠. 춘치 강사님이 후다닥 잡아주시고는 있는데, 항상 초보자분들 상승하실 때 우리 머리 위에, 물 위에, 내가 올라갈 수면 위에 뭐가 있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뭐 다이빙,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 좀 챙겨가면 좋아요. 저도 요거 촬영할 때 수영복 그 래시가더에 그 넥웨이트 1.7kg 차고 갔거든요. 그건 적당했습니다. 딱. 근데 노웨이트면은 바다다 보니까 비중이 세서 아무래도 엄청 양성 뜨려고 하는 양성부력이라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야비지 투어에서 각 포인트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난파선 포인트 끝. 세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얕은 셜로우 지역에 물색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보트 타고 지나가면서도 와, 물색 봐봐, 물색 봐봐. 진짜 계속 그 소리만 했었던 것 같아요. 물색이 정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달리고 달려서 점점 얕은 곳을 찾아요.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제 정박을 해서 밥을 먹어요. 얕은 곳이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 도착할 건데, 여기가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래는 셜로우 지역이고 뭐 얕을 때는 뭐 1m도 안 나와요. 그리고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마침 성욱 강사님이 챙겨간 드론으로 한번 봐봤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색 투명한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투명하구나. 요요요요. 진짜 물 투명하죠. 거북이도 그냥 위에서 드론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거북이 찾을 때 그냥 드론으로 날려서 보는 게 더 빠르겠다. 이때 저희가 갔을 때도 조류가 조금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떠밀려 가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좀 찍으시기가 번거로우셨을 거예요. 여기 물색만 봐도 왜 미야코지만 물색이 미쳤다라고 하는지, 미야코 블루를 왜 미야코 블루라고 하는지 와봐야 아신다니까요. 진짜 확실히 물색은 예뻐요. 여기 세 번째 포인트, 여기 셜로우 구간에서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보트들도 와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북이 찾으면 이렇게 개떼같이 같이 우우 하고 저글링처럼 와서 뭐 같이 합니다. 뭐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 뭐 1m에서 1.5m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드론은 이만 마치고 그냥 물속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정말 예쁩니다. 우리 보팅 가면은 힘들어도 무조건 빨리빨리 튀어나가야 돼요. 나 힘들다고 잠깐 배에서 쉬고 있으면은 나만 그거 못 보는 거야. 이런 것들. 얕은 수심일수록 구력 조절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나 될 수 있으면 웨이트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이런 고동도 있었는데 신기하네 하고 그냥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요 얕은 곳에도 트리거피쉬, 그 제가 시기라비치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트리거피쉬가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알집 지키고 있느니라 꽤 난폭해가지고 막 물려고 공격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얕은데도 거북이 있어요. 거북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 포인트는 이 하얀 모래사장 같은 바다에서 샬로우 지역에서 놀고, 그 다음에 거북이 보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동했었던 네 번째 산호 포인트예요. 산호 포인트도 수심이 뭐 샬로우부터 뭐 한 10m, 15m까지 나오는 곳이거든요.
경사가 완만하게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구간들, 산호들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영상에서는 잘 안 남겨졌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정말 예쁘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피닝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랑살랑 산책하듯이. 부력 조절하실 때 우리가 최종 호흡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최종 호흡 양을 너무 많이 이렇게 들여 마시고 가지 마시고 좀 뱉어서 좀 부력 조절하기 편하게끔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진을 찍든 뭐 영상을 찍든 예쁘고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길처럼 보이는 곳은 무조건 일단 다이나믹 갈기십시오. 옆에서 쫓아가든 뒤에서 쫓아가든 다 이쁘게 나옵니다. 지금 요거 여기 보이는 영상이 요주루상 원브레스 이라부 캡틴이신데, 이분도 뭐 한 50m 가신다고 해요. 근데 특이한 게 저 원브레스 이라부 요주루상은 그 우리 이란식 마스크 있죠? 그거 잘 쓰시더만요. 그리고 쇼핀으로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아따 힘 좋네, 체력 좋네 하고 그 속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여기는 성욱 강사님이랑 와이프분인 서정이 연습 좀 더 해야 쓰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 미야코지마 투어 와갖고 엄청 많이, 가장 많이 늘어서 간 사람이 성욱 강사님 와이프였죠. 그렇죠. 설랑설랑.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으면서 왜 성욱 강사님 와이프분 서정, 너 왜 풀장 안 나오냐? 연습해야 돼. 너 그 정도 지금 살짝 이제 조금 감 알았다고 또 그렇게 안 나오고 하면 안 된다고. 나와서 연습해야 들어. 여기 꽝강사님도, 꽝쌤도 처음에는 잘 못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따라다니고 맨날 풀장 가고 투어 있는 것마다 다 오시고 하더니 지금은 완전 개 쌉고수가 되셔서 이제 40m는 여유있게 다녀올 수 있죠. 자, 바닥에 있는 산호 구경하면서 부력 조절, 너무 부딪히지 않게. 부딪히면 진짜 크게 다쳐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갈색 산호랑 파란색 산호, 이 산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이제 뭐 뿔산호? 뭐 아무튼 뭐 그 뾰족뾰족한 산호 얘네들 있잖아요. 파란색이랑 갈색이랑 섞여 있어요. 그 파란색 산호 너무 이쁜데. 여기 마지막 포인트에서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다이빙 하고 이제 출소 시간 되니까, 물때 보고 출시 시간 되니까 요주루상이 앵커 다시 회수해 오고 있어요. 필리핀 같이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앵커 손으로 받고 제거하는 것도 직접 내려가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야비지 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거저거 하면 4, 5시간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번 하고 나오면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일정은 조금 쉬엄쉬엄 쉬는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 여기 갔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놀아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아시죠? 그리고 선크림 바르실 때는 여기는 산호가 많은 데라 어차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원브레스 이라부 이용하시는 분들 그 세이프 코랄 산호 보호용 선크림 사용하시라고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신 준치 강사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꽝쌤은 피곤해서 배에만 타면 자.
멀미 하시는 분은 꼭 멀미약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그 돈키호테 가면은 아네론이라고 있습니다. 멀미약 아네론 아주 좋습니다. 아네론 꼭 사서 챙겨서 드십시오. 자, 이제 복귀하고 항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내항도 물색이 좋아요. 그냥 보지만은 아니야. 진짜 물색이 너무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항구 보시면은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물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첫 번째 야비지 투어 끝. 차 운전석 앞에. 아 맑다. 축제할 때는 여기서 다이브 점프해도 돼.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어. 야비지 투어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그래? 어떤 저 같은 초보 다이버에게 천국이었다. 이런 거 너무 민망. 아 그래? 여기에 두 번째 야비지, 세 번째 야비지. 세 번째 야비지. 어떤 세 번째 왔는데 어떤가요? 세 번째 와도 좋아요. 역시 세 번째 와도 좋아. 첫 번째 야비지. 보홀 삭제. 지금 어디 바다 가보셨죠? 해외 바다? 몰디브, 발리, 모알모알, 보홀, 마니. 많이. 근데 미야코지마가 이겼습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인생 다이빙입니다. 참- 물이 너무 맑아요. 달라. 오케이. 여기 살고 싶다. 어차피 내일 볼 건데 겁나 반겨주지. 내일 봬요.